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만약 당신의 남편 또는 아내가 외도 불륜 상간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증거를 모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혹시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이 영상만 잘 따라오시면 상간소송에 어떤 증거가 필요할 것이고 이 증거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증거들을 적재적소에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상간소송에 있어서 필요한 증거들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요, 간통과 다른 의미라는 것들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관계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과거처럼 막 모텔 유리창을 뚫고 들어가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손을 잡고 가는 장면, 아니면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 카톡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사랑해 여보 자기야 잘자 뽀뽀 쪽 이런 거 정도만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당신의 와이프 또는 남편이요, 혼인생활 중이라는 것들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라는 증거들에 대해서 필요합니다. 그 상간은 상간녀가 실질적으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고 있었다라는 게 당연하다라는 증거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 피고들 입장에서는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들은 대개는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도 대부분이지만 나는 정말 혼인생활 중인지 몰랐다라고 발뺌하는 경우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고가 패소하는 경우들도 상당수가 있고요. 제가 그런 쪽으로 변호를 해가지고 피고를 승소시킨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당연히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 상간남, 상간녀가 혼인생활 중이라는 건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라는 어떤 정황들을 뽑아내셔야 됩니다. 왜냐면 상간녀, 상간남이 당신의 와이프 또는 남편과 만나는 과정에서 어떻게 만나게 되는 경위를 파헤치다 보면은 당연히 지인들끼리 알 수밖에 없었다. 직장 동료였다라든지 하다못해 당신 남편이나 와이프 카톡 푸사에 보면 가족 사진들이 다 있는 상황이고 뭐 결혼기념일 표시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에 대한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세 번째는요, 법률상 요건은 아닌데 소송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상간남, 상간녀가 누구인지를 특정해야 돼요. 물론 그 사람의 이름, 신상 뭐 이걸 다 알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저기 어떤 빨간 모자를 쓴 여자하고 모텔에 들어간 사진을 찍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그 빨간 모자를 쓴 여자가 누군지를 도통 몰라요. 그럼 소송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최소한 그 사람의 핸드폰 연락처라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실 조회들은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다음으로 이러한 증거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거겠죠. 바로 핸드폰. 핸드폰을 보면은 많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께서 당신의 배우자의 핸드폰을 확인할 수만 있다 그러면 거기 안에는 분명히 불륜의 흔적들을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핸드폰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방에서 몰래 그 상간녀하고 카톡을 하고 있는데 제 와이프가 갑자기 와서 뺏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경찰을 부르고 난리가 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핸드폰을 가지고 증거들을 확보하신다 그러면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핸드폰을 내 눈으로는 봤는데 이걸 갖다가 확보를 못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당신의 남편이나 당신의 와이프가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상간남, 상간녀하고 연락하는 것 같다라고 하실 때는요, 무관심해지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무관심해지셔야지 바람피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방심하게 되거든요. 방심하는 순간 당신과 증거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뭐 태블릿이라든지 여기는 PC라든지 이런 첨단 디지털 증거들이요, 차고 넘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바람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바로 당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경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꼬리가 길면 무조건 잡히기 때문에 일단 디지털 증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당신의 남편이나 와이프의 행동 패턴들, 그리고 어찌 보면 디지털 증거에도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나온다거나, 예를 들어서 교통카드라든지 내비게이션들을 통해 가지고 특정한 어떤 장소 근처를 배회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구글 타임라인을 봤더니 어떤 특정한 지점에 계속해서 가는 것 같다. 정확한 지점은 아니고 그 근처 어디 술집이라든지 뭐 모텔촌이라든지 얘를 배회하는 것 같다. 그럼 그 근처에서 미리 대기를 하십시오. 당신의 배우자와 그 상간남, 상간녀가 같이 있는 사진들, 둘만 있는 사진들,
아니면 당신께서 그 현장을 급습했을 때 그들이 당황하는 사진들이나 영상들을 확보하시는 것들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스킨십하는 장면들을 찍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장 동료라든지 지인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덮치는 거는요, 어느 정도 증거들이 확보가 된 다음에 덮치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만약에 당신께서 빨간 모자 여자를 잡았는데 그 여자가 달려 도망가 버렸어요. 당신은 못 잡고 남편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랬을 때 빨간 모자 신상을요, 남편이 말하지 않는 이상 확보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이런 증거들을 통해 가지고 이 핸드폰 증거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빨간 모자를 쓴 여자와 통화한 일시들이 나올 테니까 조회를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덮치는 방법은요,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가 되었고 자신이 있을 때, 그럴 때 하시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백이에요. 상간불륜행위가 발각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요, 그 자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술 먹고 들어가고 죄책감에 못 이겨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싸우다 보니까 뭐 하다 보면 대화를 하던 중에 은연중에 나와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개념치 마시고 증거를 수집하세요. 딱 녹음기를 몰래 하셔도 되거든요. 대화 중에는요, 녹음기를 틀어놓고 이제 그 사람 말을 들어주세요. 아니면 유도신문을 하세요, 조금. 그래서 그때 어저께 말했던 그 여자 때문에 뭐 당신이 너무 힘든 거지, 그 여자가 언제부터 만난 거야,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운했던 거야 라고 하면서 좀 유도를 하십시오. 그랬을 때 이제 술술술 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당신께서 집에 있는데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전화가 옵니다. 술 먹은 목소리로 들리는데 그 사람이 내가 당신 와이프와 당신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급하게 녹음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분에게 카톡을 남기든 문자를 남기든 하고 명확한 증거들 확보하세요. 언제부터 만났고 어떤 관계였고 당신이 왜 나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지. 세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핸드폰이라든지 뭐 탭이라든지 뭐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 몇 번만 추적을 해보면 그 비밀번호나 패턴들을 알아내는 것들이 너무나 쉽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핸드폰 비번을 아니까 두두둑 눌러가지고 혹은 몇 가지 추적해가지고 문을 열어가지고요, 이거 그대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십니다. 이거 불법 증거가 됩니다. 통비법이라든지 아니면 정통법 위반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이 증거들을 확보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이 증거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얻은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합법적인 증거들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를 고민하시는 것들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1심은 다른 변호사님께서 수행을 하셨고 2심 때 제가 맡게 되었는데 1심 변호사님께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들을 법정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뻔뻔하게도 그 상간남 측에서는요, 그 불법적인 증거 수집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형사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형사 고소 취하를 해줄 테니까 상간소송을 취하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버린 거죠. 그분께서 얼마나 곤혹스러우고 난처했겠어요. 당황스럽겠죠. 또 항소심 때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 증거들을 안 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들은 뒤로 하고요. 일단은 뭐 항소심에서 저희가 승소는 했습니다. 불법 증거라고 하더라도 유죄청구 소송 자체는 이기니까요. 그런데 저에게 남겨진 것은 항소심의 승소도 중요하겠지만 형사사건 처리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결국에는 뭐 집행유예형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선고유예형, 그러니까 전과 자체가 남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이 너무나 힘들어 하셨고 그 과정들을 변호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비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법 흥신소를 사용하시거나 뭐 위치 추적기를 달아가지고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만약 발각이 되시게 된다 그러면 완전 역전이 돼버립니다. 당신의 남편, 당신의 와이프가 뻔뻔하게 그런 짓을 할까? 아니면 그 상간남, 상간녀가 뻔뻔하게 그렇게 할까? 그렇게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불법적인 증거들을 저한테 가지고 오신다 그러면 그 증거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추정치들을 해서 합법적인 증거들로 만들어드리는 기술들을 준비할 겁니다. 당신께서 안전한 상황에서 상간적 위자료 청구서 등에서 이기시고 뻔뻔한 상간남, 상간녀로부터 어떤 형사 고발이라든지 이런 조치들은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간소송의 초창기만 하더라도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았고 어찌 보면 법원의 판사님들도 증거가 좀 부실하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와서 저렇게 말하는데, 아내가 와서 저렇게 말하는데 당연히 바람 핀 거겠지라고 안 좋은 시선으로 상간 피고들을 봤어요. 그런데 상간 피고 쪽을 변호하시는 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분들께서 법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들을 굉장히 많이 다투고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증거들이 필요하고요. 그 명확한 증거들은
철저하게 합법적인 증거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되치기를 당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고요.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